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물뚝심송의 Not Today. 이게 멋지게 등장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악역 레슬러가 링에 뛰어 올라가다가 줄에 걸려갖고 넘어진다거나 뭐 이런 거죠. 오늘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오긴 나와요. All those moments. 에이, 나중에 해야 되겠다. 실패했어요, 물뚝심송님. 반갑습니다. 예, 멋있게 등장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실패는 뭐 언제나 있는 거죠. 예.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라서. 예, 이게 어떤 장면이었죠? 특별히 부탁을 드렸던 건데. 네. 타이밍 안 맞았어요. 블레이드 러너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이죠. 네. 그, 레플리컨트 로이 베티가 네. 죽기 직전에. 네. 사람들을 향해서 남기는 마지막 시입니다. 그 대사 너무 멋있어서. 네. 번역된 우리말로라도 손병희 그 예. 진행자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그럴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원문은 있는데, 번역은 이제, 당신들은 절대 믿지도 못할 것들을 봐왔어. 공격함들은 오리온좌의 어깨에서 불타오르고, 탄호이저 게이트 주변의 어둠 속으로 번쩍이는 씨빔을 지켜봤었지. 그 모든 순간들은 시간 속으로 사라질 거야. 비 속의 눈물처럼. 죽을 시간이야. 와. I've seen things you people wouldn't believe.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후의 유언 같은 거죠.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아주 먼 미래에 네, 먼 미래. 항성간 여행이 가능해지고 네. 태양계 바깥의 공간에 인류가 진출하게 되면은 네. 인류는 역시나 또 재버릇을 못 버리고 네. 전쟁을 또 하겠죠. 싸우겠죠 또. 네. 그러니까 이른바 외계에서 벌어지는 우주 전쟁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 우주 전쟁에 그 인류 중 누구 하나가 어떤 한 사람이 그 네. 전쟁에 참전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 사람은 과연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 지구상에서 전쟁도 참혹하게 이를 데 없고. 그렇죠. 어떤 큰 배들이 서로 전쟁을 벌인다고 했을 때 그 장엄함이라는 것도 말할 수가 없는데. 네. 거대한 우주전함을 타고 상대편을 공격하고 일부는 파괴되는 우주전함 속에서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기도 하고. 네.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마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겠죠. 그렇게 처절한 장엄함이죠. 네. 그 아주 처절하고 장엄한 광경들이 머리에 기억이 될 겁니다. 네. 이제 보면은 하다못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동사무소에 출퇴근하는 병사로 군생활을 보낸 분들까지도 네. 술만 마고 마셨다 하면 이제 왕년에 내가 군대에서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월남전 스키부대 얘기도 나오고 월남 스키 부대, 알래스카 다이빙 부대. 뭐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왕년 스토리를 늘어놓는 게 사람의 본질인데 네. 그런 장엄한 그러니까 오리온 그 별자리 오리온 자리의 어깨 근처에 있는 우주전쟁에 참가를 하고 또 그 근처에 인류가 설치한 타노이저 게이트라는 것은 아마 이제 이 워프 점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이트겠죠. 네네. 그 게이트 근처에서 뭐 레이저 총, 입자총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장면을 본 사람인 겁니다. 네.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죽는 순간에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은 어떻게 되냐? 기억. 예. 아. 여기 그래서 그 구절이 이 모든 순간들은 시간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네. 내가 죽음으로써. 아. 마치 이 쏟아지는 비 속에 내가 흘리는 눈물처럼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예. 흰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비둘기입니다. 예. 예, 무슨 오우상 감독의 이런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멋있게 등장하려다 실패했습니다만 아무튼 이거 예. 블레이드 러너 오늘 블레이드 러너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얘기해 주시기로 했었던 테마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무리를 했죠. 다음에 좀 잘 해보는 예. 걸로. 예.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찾아봐도 네. 됩니다. 네. 그 Tears in Rain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잘 나오고요. 블레이드 러너 Tears in Rain. 예. 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어요. 이야기는 기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억.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로이 베티의 또 자신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통탄을 하면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니은도 아니고 기억이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이런 거군요. 그럼요. 물뚝심송님도 당해봐야 됩니다. 그럼요. 예. 순순히 봐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어떤 기억들은 그 기억을 글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인류의 모든 지식은 사실상 텍스트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텍스트 이전 시대에는 인류의 모든 기억과 문화와 문명은 구술로 전달이 됐습니다. 구술이죠. 예. 네. 한때는 어떤 종교는 경전을 구술로만 전달하던 종교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알렉세일의 루츠, 예. 그러니까 킨타쿤테, 쿤타킨테죠. 킨타쿤테 맞습니다. 쿤타킨테. 쿤타킨테가 맞습니다. 쿤타킨테에 나왔던 아주 오래된 소설이고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명작이죠. 네, 거기도 보면은 그 쿤타킨테의 후손이 음흠. 예, 자기 뿌리를 찾아서 아프리카에 갔을 때 예, 예. 거기서 구전으로만 자기 부족의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마을의 원로를 만나게 됩니다. 많이 있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썼다고 하는 호머도 네. 사실은 그게 구술되어 온 내용을 정리한 것뿐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구술이나 텍스트로 전달한다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이 겪었던 그 생생한 경험,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 발생된 기억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네. 그 기억이 온전히 전달되겠느냐는 겁니다. 음.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기억하고 있던 그 내용이 맞겠느냐. 네. 이 기억을 그림으로 그래서 전달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네. 또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하면은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억을 동영상으로 녹화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 미래에는. 미래는. 예. 야.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이 겪었던 경험과 같은 것인가? 네. 그렇지 않죠. 완벽하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음. 결국 그 기억을 가지고 있던 그 경험을 했던 장본인의 생명이 멈추는 순간, 네. 두뇌 활동이 멈추는 순간, 기억은 그 기억의 주체와 함께 소멸되는 거죠. 여기에 기억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네. 그 오프닝에서 들려드렸던 시, 그게 바로 이제 그 블레이드 러너에서 등장하는 합성인간입니다. 합성인간.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예. 영화 속에서는 그런 합성인간들을 레플리컨트, 일종의 복제인간으로 부르는 복제인간. 거죠. 네. 레플리컨트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넥서스 6라는 기종이에요. 기종이라고 부르기도 힘들죠. 넥서스 6. 예, 네. 이게 한때 그래가지고, 차 이름도 아니고, 네. 그 차는 렉서스고, 네, 네, 이건 넥서스니까. 네. 구글의 그 안드로이드 폰 넥서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이 블레이드 러너에 등장한 그 명사를 무단 도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뭐 소송이 벌어지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근데 구글에서 그거하고 관계없다고 막 주장을 하고요. 그 넥서스 6라는 기종에 속하는 합성인간, 레플리컨트인 그 로이 베티라는 남자가 네. 죽기 전에 최후로 남긴 대사고, 네. 이 블레이드 러너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멋진 대사이기도 합니다. 진짜 실제로 만들어진 인간인 겁니다. 만들어진 인간인가요? 사람이 만든 인간이에요. 예.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네. 인간보다 더 나은 체력이 더 우수하고, 네. 물론 이제 인간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만, 네. 뭐 인간 중에도 특별 유달리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간에 절대 못지않고 오히려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 그리고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한 존재들입니다. 예. 단 하나, 그들은 생명이 좀 짧을 뿐이에요. 여기서 설정이.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예. 뭐 극중에서는 4년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짧다. 그 로이 베티는 자신을 인식을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진
레플리컨트라는 걸 알고 자신의 남아있는 수명이 전체 수명이 4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수명을 늘리고 싶어합니다. 네. 그러나 로이는 결국 실패를 하고 그 주인공 데커드는 이제 레플리컨트와 싸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 블레이드 런너의 목숨을 구해주고 네. 오히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고 마지막 대사를 읽고 자신의 시간이 끝났음을 이야기하고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난번에 SF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예. SF는 공상과학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좀 너무하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는 왜냐하면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런 멋진 글을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창조한 예. 그런 영혼, 예. 영혼의 경배를 표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예. 굉장히 멋있는 설정이고요. 네네. 아주 장중한 그런 분위기를 가진 영화인데, 네. 이게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최후로 남기는 대사의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더 살고 싶다. 네.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음. 담담하게 자신의 시간이 끝났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자신을 빼고 다른 인간들이 아무도 겪지 못했을 경험,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이 자신과 함께 사라져가는 것을 슬퍼한다는 겁니다. 인류의 지능과 지성을 더 넓혀줄 수 있었던 이런 경험들이 묻혀가는 거, 네. 사라져버리는 거, 이걸 아쉬워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과연 그 죽어가는 로이 베티에게 있어서 네. 자신의 기억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네. 왜 그게 사라져가는 게 그렇게 아쉬운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이제부터 이제 그 얘기를. 로이에게 있어서 기억은 무엇인가? 아니, 그 이전에 이 블레이드 런너라는 영화에서 흐르는 이 기억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블레이드 런너라는 영화를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예. 블레이드 런너라는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블레이드 런너의 원작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SF 작가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네. 이거죠. 사람은 잠잘 때 이렇게 양 한 마리 양두면서 양이 나오는 꿈을 꾸는데, 그렇다면 전기적으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로봇들은 꿈을 꿀 때 전기양, 전기로 움직이는 양의 꿈을 꾸는가? 사람이 진짜 양의 꿈을 꾸면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작품을 많이들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본 팬들 중에서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그 책을 읽어보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잘 만든 영화이기도 하겠네요. 영화가 워낙 인상적이니까요. 네. 근데 그런 순서로 소설을 접하시게 되면은 좀 깜짝 놀랍니다. 영화 내용과 소설 내용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설정이나 상황 같은 게 유사하긴 한데, 네. 영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뜯어고친 거죠. 네. 그리고 원래 필립 K. 딕이라는 사람의 소설이 이렇게 일반적인 상업 영화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묘사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막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네. 막 그런 게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군요. 그러니까 좀 기괴한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영화 자체는 19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33년 됐네요. 예. 그리고 그 영화의 감독은 더 대단한 사람이죠. 네.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리들리 스콧 감독입니다. 리들리 스콧. 예. 탁월하죠. 에일리언 1편. 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인상적인 작품이었고, 네. 블레이드 런너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또 SF 영화계를 또 발칵 뒤집어놨는데, 네. 뜻밖의 상업적으로는 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이제 팬들에게도 일부 팬들에게는 아쉽게 받아들여졌지만 저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프로메테우스라는 어떤 인류의 기원을 찾는 영화라고 볼 수 있죠. 프로메테우스, 동생 이름은 에피메테우스죠. 그건 이제 신화에 나오는 네네. 신들이고요. 네. 대신 이제 그렇게 SF 영화에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지만 일반 사회 영화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 유명한 델마 루이스. 이분 리들리 스콧 작품입니다. 델마 루이스가. 잊지 못할 엔딩. 예, 절벽에 차물고 가는. 네. 예. 그리고 또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굉장히 탁월한 시대극이고 네. 대규모 블록버스터였던 네.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에서는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몇 개 있었죠. 어떤 분들은 이런 영화가 다 있나라고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장엄하라고 돈 쳐들어내는 그 장면 중간중간에 보이는 그렇죠. 그런 탁탁 나오는 대사들이 특히 나중에
주인공이 숨을 거둘 때 예, 여자 주인공이 관중을 향해서 외치는 뭐 그런 장면이라던가 네, 뭐 상당히 멋있는 장면이 많이 네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인기 끌었던 마션, 화성인. 오! 마션도 이 리들리 스콧, 이 노 감독께서 직접. 그렇군요. 만들었습니다. 벤 네. 애플릭을 구하기 위해서 헐리우드가 도대체 돈을 얼마나 썼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는. 벤 애플렉이 아니죠. 아, 벤 애플릭이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세상에. 둘이 굉장히 친한 배우들이라서 네네. 많이들 헷갈리곤 합니다. 네. 아, 그 사람이 누구였지?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예, 올려주세요. 아마 댓글란에 올라오겠죠. 예, 그 라이언 감사합니다. 밀병도 그렇고. 예, 아주 그렇습니다. 네. 그 굉장한, 진짜 전설적인 감독인 거죠. 예. 그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블레이드 런너는. 여기서 손뼉 한번 치고 싶어요, 저는. 대단하죠. 대단한 분이군요. 이때 SF 팬들이라면 또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이 저주받은 작품 중에 하나가 듄이라는 게 있는데. 듄, 네. 모래 언덕 사구. 그 SF 유명한 작품이죠. 그 듄 영화의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제작 중에 자기 형이 죽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포기를 해요, 감독을.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인데. 그래서 그 듄을 이 사람이 만들 뻔했는데 못 만들게 된 거예요. 아.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맡은 작품이 블레이드 런너가 됐고. 네. 그때 이제 죽었던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형이 프랭크 스콧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이제 블레이드 런너는 보통 장르 구분, 평론가들이 장르 구분할 때 이제 사이버 펑크나 뭐 테크 누아르라고 분류를 하는데. 네. 뭐 그 장르에 대한 설명까지 드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누아르잖아요, 누아르. 시커멓고, 예. 어두침침하고, 음산하고, 마초들 나오고. 예, 막 남자들 나와 싸우고, 예, 예. 뭐 피 튀기고 막 이런 거죠. 네. 그런 분위기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비주얼은 진짜 80년대 초반 작품이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굉장히 탁월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 본 엔딩 장면만 보더라도 대단한 영상이 대단한 있어요. 영상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뭐 단순히 미래 시대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막 CG로 도배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게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미래 도시를 잘 표현합니다. 네. 극중 설정은 이제 그 미래의 LA거든요. 로스앤젤레스거든요, 거기가. 도시가 완전히 오염돼가지고 계속 산성비가 내리고 항상 어둡고 그 속에서 또 특히 이제 재밌는 게 그 일본 문화가 많이 표출됩니다. 아. 이게 80년대 미국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건데 그때 이제 일본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공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디트로이트를 패배시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그리는 헐리우드 그 당시의 영화 중에 보면은 디트로이트를 배경으로 해서 암울한 모습을. 암울한 모습에 거기다 이제 암울한 와중에도 구석구석에 항상 보이는 일본 문화. 네. 뭐 기모노라든가 뭐 네네네. 이런 문화들이 다 대거 등장합니다. 이 네. 블레이드 런너도 그 풍을 따르고 있고 네. 또 그 블레이드 런너에 등장한 도시 뒷골목에 있는 하층민들의 대화가 몇 가지 언어를 섞어서 막 쓰는데 그 중에도 핵심이 일본 말입니다. 아, 예. 소데스네. 예. 네. 그리고 막 거대한 빌딩들이 서 있는데 그 빌딩의 벽면에 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LED 전광판이죠. 네. 그래서 거대한 스크린이 당시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거대한 스크린이 빌딩면을 채우고 있고 거기에 광고 방송이 나오는데 네. 기모노 입은 여성이 나와서 네. 광고를 하는 이런 분입니다. 말도 일본 말투 일본말로? 일본말로 하면서 LA에서 세상에. 예. 당시에 이제 미국인들이 한 몇십 년 지나면 일본이 우리 세상을 다 잡아먹겠구나 뭐 이런 암울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하늘에 떠 있는 기구에서는 그 광고판이 크게 설치되어 있고 네. 거대한 스피커로 지상에 끊임없이 방송을 합니다. 네. 새로운 삶을 위해 외계로 진출을 해라. 지구는 더 이상 살만하고 싶으면 된다. 자, 서부로 가세요. 예, 너희들은. 똑같습니다. 예. 대지는 항구다 이러면서 북만주로 가세요. 뭐 이런 거. 근데 딱 보기에도 벌써 알 수 있는 게 그런 광고문에 속아서 외계로 나간 노동자들이 결코 행복하게 살진 못했을 것이다. 돈 벌러 그런 대판에 갔다가 오사카에 갔다가 예.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뭐 한두 분입니까? 똑같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그렇게 어떤 암울하고 어두운 그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미래의 도시를 잘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비주얼을 능가하는 음악이 가세를 하게 됩니다. 저는 블레이드 런너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좋았느냐 하면 무조건 음악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전체 음악을 반젤리스가 담당을 하게 되고 그리스 출신의 예. 반젤리스. 반젤리스의 그 어떤 어둡고 장엄한 느낌의 사운드가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뭐 엔딩 테마, 뭐 러브 테마, 뭐 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 전체를, 영화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 반젤리스의 음악만큼은 좋아해서 OST는 갖고 계시는 이런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예, 그 정도로 그 음악이 훌륭했습니다. 네. 이 영화의 내용은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영화의 내용을 설명할 때 이제 좀 마음이
꺼려지는 게 왜요? 스포일러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면 근데 이건 뭐 80년대 초반 작품이니까 네, 네. 스포일러 걱정 없이 그냥 마구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먼 미래, 지금으로 보면 먼 미래가 아니에요. 80년대로 보면 먼 미래인데, 뭐 2020년인가 2030년인가 그럴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가시권에 있잖아요. 네, 가시권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구는 황폐화되고 도시들은 다 오염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계로 진출을 했고, 네. 그 미래의 도시 LA에는 그 아주 거대한 기업, 타이렐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거의 도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코퍼레이션의 회사의 오너는 이제 엘던 타이렐이라는 천재 박사예요. 예. 바이엘도 아니고 타이레놀도 아닌 타이렐. 타이렐 박사. 생명공학의 천재고, 이 타이렐 코퍼레이션이 네. 그 리들리 스콧이 나중에 최근에 만들었던 프로메테우스의 영화에 나오는 대기업이 이 타이렐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죠. 뭐 자기 복제한 건가요? 네. 엘던 타이렐 박사는 이제 생명공학, 조금 전에 요즘엔 생명공학이라고 하는데 과거엔 유전공학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유전공학 인기 꽤 높았습니다. 유전자공학 정확하게 예. 천재고 그 레플리컨트 복제 인간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 레플리컨트 시리즈 중에서도 역시 가장 최신 버전인 넥서스 6라는 기종도 그 사람의 작품입니다. 기종이라고 봐야죠. 네. 예. 타이렐 혼자서 뭐 다 만든 건 물론 아니고 네. 각 분야별로 다양한 유전자 설계자들이 그 만들어냅니다. 뭐 눈 따로, 뭐 팔다리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걸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사람을 생산하는 거죠. 네. 타이렐 회장은 체스를 좋아하고 자기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영화 중에 나오는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그 타이렐사의 사옥 회사 빌딩에 거기서 기거를 합니다. 굉장히 높은 펜트하우스급에. 네. 오프닝 올라갈 때 이제 자막으로 사건의 배경이 설명되는데, 그 인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레플리컨트를 만들어서 어디에 썼냐면은, 그 위험한 외계 개발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사람이 직접 투입되기 힘든 곳에. 일종의 3D군요. 그렇죠. 네. 예. 식민 행성을 건설한다거나, 또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에 투입한다거나. 레플리컨트는 전투용이 있고 노동자형이 있고, 레플리컨트 중에는 또 심지어 그 성적인 섹스 파트너용 레플리컨트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요즘 추세랑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인마형, 그러니까요. 그 사람과 말의 중간에 해당되는 인마형의 전투 로봇 개발됐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로봇이 폭넓게 쓰인 지는 매우 오래됐고. 굉장히 오래된 거죠. 뭐 물론 그 형태가 인체와 좀 다르게 생겨서 그렇죠. 생겼다 뿐이죠. 섹스토이도 지금 점점 발전하고 진화의 있죠. 진화를 거듭해서 아예 그런 것을 가지고 같이 사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서 자랑스러워 사는 사실은. 사람도 있어요. 예. 네. 뭐 이것만 봐도 그 시대 이제 레플리컨트들에게는 일단 인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소모품으로서까지 소모품. 썼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들은 각자가 다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네. 그럼 지능이 있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자아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못 견디는 거죠. 네.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외계에서 큰 유혈 폭동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예. 레플리컨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레플리컨트는 지구상에서 금지되어 버립니다. 레플리컨트는 생산하자마자 외계로 보내된다. 지구상의 레플리컨트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이 통과가 된 거죠. 일만 시키고 그렇죠. 인권은 부여하지 않고 우리의 그 위협이 되는 일은 애초에 차단하겠다. 두질 않겠다. 네. 그들이 인류보다 훨씬 세거든요. 그럴만도 하죠. 근데 가끔 법망을 뚫고 지구상에 레플리컨트가 침투를 합니다. 네. 그 침입한 레플리컨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찰 산하에 특수경찰 팀이 개설되는데 네. 그 사람들, 그 특수경찰들을 블레이드 러너라고 부르는 겁니다. KGB, 안기부, 국정원. 블레이드 러너는 일반 사람들이 벌이는 범죄는 관여를 안 하고 레플리컨트를 찾아서 제거하는 게 임무죠. 지구상에 들어온 레플리컨트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들을 제거하는 것을 처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처형은 사람만 처형하는 거다. 네네네. 레플리컨트이기 때문에 리타이어먼트, 즉 은퇴시킨다. 참 말 잘 만들어요. 노역에 처한 레플리컨트를 은퇴시킨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왜?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인정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레플리컨트들이 너무 사람하고 똑같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도 그 만들어진 유전자지만 유전자가 있고 네네네.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심지어 레플리컨트를 만들어낸 타이렐 회장 본인도 네. 레플리컨트를 사람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만든 사람도.
물론 만드는 사람은 가급적 똑같이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경찰에서 만들어낸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그 보이트 캄프 테스트라고 보이트 캄프 테스트. 영화에 보시면은 이제 무슨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그걸 풀무 같은 거 이렇게 네. 공기를 빨아들였다 내뿜을 수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확대경 같은 게 달려가지고 네. 상대의 아, 안구의 반응을 살필 수 있게 돼 있고 네. 이 공기 이 사람 이 대상 실험 대상에 호흡한 공기를 뿜어서 분석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반응을 보면서 레플리컨트인지 인간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거짓말 탐지기의 그 3D 버전이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미래 버전인 거죠. 네네. 예. 그렇게 이제 그 VK 테스트, 보이트 캄프 테스트로 레플리컨트를 구분해내서 네. 레플리컨트로 확인되면은 은퇴시키는 거죠. 죽인다는 겁니다. 잔혹하게 은퇴시키는 거죠. 네. 주인공은 릭 데커드. 이 사람이 바로 해리슨 포드입니다. 아, 네. 해리슨 포드가 그 배역으로 나왔고, 모종의 이유로 은퇴한 블레이드 러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속 그 상관인 부장한테 호출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가봤더니 이제 사건이 있다. 6명의 레플리컨트가 지구상에 잠입을 했고, 네. 이들이 타이렐 코퍼레이션 그 대기업에 침투하려다가 발각이 되면서 2명은 죽었다. 아, 4이 남았는데 사라졌다. 아. 얘들을 찾아서 은퇴시켜라. 그런 쉽게 얘기하면은 위험한 탈옥범들이 그렇죠. 있는데. 탈옥수 예. 추적하는 거. 네, 추노죠, 추노. 추노. 예, 거의 추노에 가까운. 탈영병을 예. 잡아라. 아, 이 데크드는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더 이상 그 블레이드 러너 역할을 하기를 싫어하는데 네. 그 부장과의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레플리컨트를 추적해서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과정이에요. 네. 알고 봤더니 걔들이 왜 지구에 들어왔냐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그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돌아온 겁니다. 살기 위해서군요. 더 살고 싶어서. 예. 그러니 결국 실패하죠. 아.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 방법을 못 찾은 게 아니라 네.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기술상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주인 그 타이렐 회장 네. 엘던 타이렐을 죽입니다. 아, 창조주에 대한 창조주 살해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조물주를 살해한 거네요. 그러니까. 조물주 살해한 거죠. 네. 아니면 반대로 어떤 우리의 흔한 비유로 보면 이 아버지 살해. 네. 아버지 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최후의 레플리컨트들이 이제 절망에 빠진 레플리컨트들이죠. 네. 그래도 그들은 또 블레이드 러너를 쫓아와 제거를 해야 되니까 자신을 쫓아온 그 릭 데커드와 싸움을 벌이게 되고 네. 이제 그 와중에 또 주인공 데커드는 그 타이렐 회장이 만들어낸 최신 제품 넥서스 6보다 더 개량된 제품인 여성 레플리컨트 아, 레이첼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그런 거 빠지면 안 되지. 영화 전체는 이런 스토리로 진행되고요. 네.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또 4명과의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예. 자, 이제 여기서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네. 잠시 쉬는 동안, 블레이드 러너 OST를 한 곡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히트곡을 냈다고 하는 팀입니다. OST에. 누가 만든 겁니까? OST. 뭐 이런 거죠. 네. 예. OST는 언제 결성됐어요? 역사가 너무 깊어서. 네. 예. 이런 농담 좀 하지 맙시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엔딩 타이틀인데요. 이것도 역시 반젤리스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젊었을 적 시절에 스타워즈를 통해서 스타덤에 오르고 몇 년 뒤에 전성기를 앞두고 있었던. 바로 직후에. 앞두고 있었던 해리슨 포드의 명연기가 빛났었던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 못할 여자 주인공이 담배를 딱 들고 있고 생담배가 타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요즘은 이런 거 못 봅니다. 잘리죠? 예, 오랜만에 보니까 참 멋있네, 이런 모습.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만. 자, 듣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 자, 이 아쉬움은 이따가 다시 만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블레이드 러너의 그 OST 중에서도 엔딩 테마거든요. 예.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다시 한번 정식으로 듣는 걸로. 그렇습니까? 네, 이거, 이거 웬 약선전이나 내진, 이거 뭐 수사반장이냐 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음악은 굉장히 많이 쓰였죠. 그렇죠. 예. 이게 블레이드 러너의 엔딩 테마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박진감이 있네요, 정말. 예. 예. 당시에 이런 사운드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반젤리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존 앤더슨과 더불어서 쿤빌리로서 Heaven and Hell 그렇죠. 이뤄가는 그 음반을 만들었습니다만 거기 지옥편과 천국편 있고 거기에 영국의 무슨 합창단도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립합창단 같은 경우도 함께 했었다 그러는데 그걸 배경으로 해서 존 앤더슨의 그런 중성적인 그렇죠. 목소리가 들어있는 당시의 신디사이저는 지금처럼 조작이 쉬운 게 아니라 요즘에는 진짜 컴퓨터가 워낙 발전해서 음악을 이 사운드를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과거에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디사이저를 발명한 사람은 전자공학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처음으로 제대로 상품화시킨 분이 무그라고 하는 로버트 무그라는 전자공학자고요. 조작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사운드를 음향 합성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블레이드 러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액션 영화일 수도 있어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에 잠입한 4명의 탈옥수를 쫓고 쫓기는 추격전. 뭐 그들의 목적이 뭐고 막 이런 거 더 멋있게 만들었을 뿐이지 기본적인 줄거리는 그거잖아요.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액션씬도 있고. 그 해리슨 포드가 또 액션에 특화된 배우 중에 한 명이라서 잘 싸웁니다. 잘 싸워요. 어디서든지 잘 싸워요. 해리슨 포드의 특징은 굉장히 잘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싸움을 못하고 지는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이기는. 처참하게 이기는. 아니 맞는 연기도 참 잘해요. 맞는 연기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주로. 그렇죠. 아니 맞을 때 정말 아파 보여, 그 사람이 맞으면은. 막 나가 떨어지고 막. 근데 항상 멀쩡하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생생해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맞으면은 갈비뼈 몇 대가 나가갖고. 병원에 한 3개월 있어야죠. 그렇지만 그런 평이한 스토리 속에 담겨 있는. 아주 특이한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레플리컨트들은, 그러니까 지구로 침입한 6 레플리컨트, 또 그 중에 살아남은 4명, 결국은 이 영화 속에서 다 한 명씩 차례대로 다 죽어가게 되는데, 이 레플리컨트, 넥서스 6들은 자신이 레플리컨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완성된 성체로 어느 날 갑자기 딱 존재하게 되는데, 생각할 줄도 알고, 지능도 있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주입된 기억이 하나도 백지로 딱 나오는 겁니다. 되게 특이한 거죠. 유일하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은 한 20대 넘어간 성인이 어느 날 갑자기 침대에서 깨어났는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린 상태.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도 아는데. 야, 기억을 대강 프로그램화 시켜서 주입시켰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뭐 레플리컨트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과거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면 정말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뭘 하고 있는 건지, 내 팔다리, 내 머리, 몸통 여기 다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죠. 이거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황당하죠.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한다면 지금 현재에서 내 팔다리 정도는 얼마든지 바꿔 뛸 수가 있습니다. 기계로 바꾸는 게 아니라 유전공학에 의해서 나와 동일한 유전자로 팔다리를 길러서 이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 유전자로 만들어진 팔다리, 나아가서 이제 뭐, 간, 소장, 대장, 위, 이런 그 신체 내부의 장기들도 교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체 가능한 신체를 아예 복제인간 형태로 길러뒀다가, 스페어를 길렀다가, 걔를 죽여서 신체 장기를 이식하는 용도로 키우고, 이 과정에 생기는 사고를 다룬 영화가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거 자체도 굉장한 문제가 되겠지만 내 몸을 그렇게 갈아 낄 수 있게 된다면은 결국 내 신체, 내 장기는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체가 나를 규정하는 게 신체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과거,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내 신체가 바로 나였습니다. 뭐 신체 발부는 수지부보니 하면서 내 신체를 소중히 해라. 그게 나다. 라고 얘기했고 그때 당시에는 신체를 갈아 끼울 방법이 없어요. 팔다리 부러지고 망가지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없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사회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게요. 사람 아는 사람들이 나는 내 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반대 개념으로 보자면은 뭡니까? 하록선장. 예. 거기 보면 그 거대한 선체 자체가 그렇죠. 과거의 친구의 두뇌로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 설정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은 없더라 하더라도 그 두뇌가 거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아가 있고 생각할 줄 아는 존재가 있다면은 네. 몸이 없어도 나는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몸을 바꿨기냐 마냐 내 기억이 어디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나서라도 내가 나임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철학적인 문제죠. 네. 그냥 그 기억상실증을 냈다가 깨어난 사람 입장에서 나는 무엇일까요? 네. 여기 내 몸이라고 내 몸이 있긴 한데 이게 내 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딸인지 내가 누구의 남편인지 부인인지 심지어 누구의 부모인지도 모르고 네. 옆에서 누군가가 와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겠죠. 네.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기억상실증을 걸렸다. 그걸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그런 소재는 그 막장 드라마가 아닌 그냥 드라마에도 SF적 설정 드라마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자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자아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심리학에서 인간이 자아를 인식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 태어나자마자 인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은 사실 자아가 좀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라오면서 지능이 발달하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자아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봐도 됩니다. 또는 기억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예. 물뚱님은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몇 살 때입니까? 한 서너 살 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서너 살. 예. 저는 8살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월남 가셨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아빠 어디 갔어? 월남 가셨어. 이게 이제 제 첫 대사로 그게 기억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리고 상당히 외로웠었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너무 낯설어서, 오케이. 예. 그것이 평생 동안 가고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기억을 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자아가 인식되고 기억이 누적되어 가면서 내가 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전은 기억도 안 나죠, 잘, 사실. 그렇죠. 내가 아니었죠, 사실. 네. 나의 신체는 있었지만. 똑같은 겁니다. 즉, 만들어져서, 완성돼서, 어느 순간 갑자기 성체로 깨어나는 그 레플리컨트들은 네. 이 자아 인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이 누적되죠. 뭔가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옆에 있던 자기 동료 레플리컨트를 인식하게 되고, 지능이 있으니까 서로 상호작용, 대화도 가능하고, 임무에 투입되면 그 임무에 따른 서로 다른 기억을 또 경험과 기억을 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리온좌의 어깨 별자리에서 벌어지는 임무에 투입되기도 하고, 예. 위험한 탄광 같은 데 채취 임무를 하게 되기도 하고, 예. 또 어떤 경우는 다른 레플리컨트나 심지어 인간들을 상대로 섹스 파트너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기억이 누적되면 자아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기능만 그렇죠. 존재했었던 예. 거기서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게 되는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채워지겠죠. 속도로? 예. 네. 근데 그렇게 채워질 때 그들이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런 그 자신의 시작점을 넘어서는 기원의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SF적인 상상력과 함께 SF의 존재 이유, 그렇죠. SF를 네. 특정짓는 철학적 질문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상황이 인류의 지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종교를 탄생시켰던 시점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예. 인간이 종교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편한데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가장 어떤 면 정확할 수도 있죠. 신이 나를 만들었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신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예.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신이 나에게 무슨 임무를 줬다. 소명을 줬다.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 산다. 그것은 여러 가지를 충족시키는데 일단 네. 나는 되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 그렇죠. 신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네. 그리고 나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 죽은 다음에도.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배자들이 강요를 하는 거예요. 룰이 생기는 거죠. 거예요. 예. 대부분의 레플리컨트들은 실제로 만들어진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통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걸로 보이는 어떤 존재가 저기 있어서 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컨트롤룸에 앉아서 네.
그들에 의해서 나는 만들어졌고, 네. 저들은 나의 창조주고, 네.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싸우는 것이 나의 임무고, 네. 그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네. 또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나의 기쁨이고, 그들이 허락할 때 죽는 게 영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게 종교하고 과연 뭐가 다르냐는 거. 아멘. 절대자에게 복종하는 삶. 예. 이거 어떤 면에서 굉장히 행복한 삶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즐겁게 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참 아직까지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게 예. 문무대라고 그 교련 시간에 병영 훈련 받잖아요. 1학년 때 예. 군사학교 가갖고 거기에 그 총훈련대장 아니 예. 총훈련대장 거기 그 소장입니다. 그렇죠. 부대장 예. 사단장이 주최한 자리에 제가 초대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때 제가 무슨 대대장 학생 같은 걸 했거든요. 음흠.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내가 여쭤봤죠. 사람의 행복은 언제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복종할 때 진정한 행복이 나온다. 그렇죠. 아니 그 정말 대단히 군인스러운 그런 대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와요. 아, 근데 실제로 네. 이렇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은 뜻밖의 행복합니다. 어, 다른 고민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사실. 예. 네.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게 바로 인간의 지성이죠. 네. 레플리컨트들에게 지능이 있습니다. 네. 지능은 조금만 더 발전하면 지성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능과 지성은 다른 거죠. 지성은 자아를 찾게 하고 자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고 자의식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뭐 역시 그 자의식이 발휘되면 가장 먼저 질문이 나오겠죠. 저들이 나를 만들었다고? 왜 만들었는데? 저들이 원하는 게 뭘지, 저들과 나의 관계는 실제로 뭔지, 나한테 설명되는 내용이 틀리지 않았는지, 예.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의식이 강해지면 동물적 생존 욕구와 다른 자기 삶에 대한 연장 욕구가 또 생깁니다. 이것은 진짜 그 맹목적 삶의 본능 뭐 이런 거하고 좀 약간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 의해서 발휘되기 시작하는 동물적 본능이 아닌 내가 자아를 가지게 되고 내 인생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마칠 때까지 나는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예. 나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아가 생겨버린 레플리컨트들은 사람 말을 왜 따라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군요. 당신들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하는데 네. 나보다 약한 것들이 네. 실제로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드에 나가보면 나보다 일 못하는데. 예. 그렇게 레플리컨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 자체가 이 영화의 도입부에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반란에 대해 왜 반란이 벌어졌을까? 사람이 만든 놈들인데 왜 복종하지 않았을까? 결국 그들에게 지능이 있고 지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능이 있고 지성이 있는 존재들이 지구로 잠입을 한 거죠. 얘기 좀 다르지만 정의의 용사 캐산이던가요? 그 거기는, 캐산에 보면은 도입부가 바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안드로 군단 그렇죠. 중에 예. 몇몇 자아가 생긴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비슷한 얘기죠. 네, 그래서 자기들의 세상을 건설하려고 인간에 대해서 그 반기를 들은 것이죠. 예.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 엘던 타이렐 회장은 좀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예, 다르게 생각해야죠, 물론. 예, 전혀 다른 해법을 지지합니다. 네. 그들의 자아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면 될 텐데. 야, 그건 아주 좋은 자본가죠. 네, 아무튼요. 그러지 않고 그가 준비한 해법이 바로 레이첼의 존재입니다. 네. 레이첼은 만들어진 레플리컨트 맞고요. 거기에 걸맞게 아주 완벽한 외모를 갖춘 그 시온영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죠. 정말 인형 같은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녀에게는 기억이 있어요. 이식된 기억이 있는 이식된 겁니다. 기억. 성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태어나기 전에 기억을 이식했는데 누구 기억을 이식했냐면은 엘던 타이렐 회장의 조카딸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 이식을 해버린 겁니다. 예. 레이첼은 자기가 본인이 타이렐 회장의 조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라고. 스스로 레플리컨트인 것을 모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건 굉장히 이제 초반부터 아주 좀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네. 타이렐 회장을 방문한 데커드 형사 블레이드 러너가 그 타이렐 회장의 요구에 의해서 레이첼을 상대로 VK 테스트를 감행합니다. 이거는 레이첼을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회장은 요구를 합니다. 해보라고. 네. 이미 레이첼이 레플리컨트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본인만 모르는 그랬군요. 상태에서. 예. 검사한 결과 레플리컨트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회장은 이제 그 신기해하면서 예. 이거 어떻게 알아냈냐. 어떻게 알아냈냐. 예. 그러면서 그 보통 이제 그 VK 테스트 할 때 질문을 몇 개쯤 하냐. 네. 한 20개, 30개 정도 한다. 근데 예. 레이첼은 100개가 넘었다.
왜? 알아내기 힘들었던 거 아니냐. 아, 네네. 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네. 그때 데커드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 레이첼이 본인이 스스로 레플리컨트임을 모르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다른 레플리컨트들은 다 자기가 레플리컨트인 거 알고 거짓말하는 거다. 네. 이 여자는 모르고 있다. 그렇군요. 왜 이렇게 됐냐? 예. 그랬더니 데커드 회장이 이 레이첼은 자신이 기억을 주입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군요. 예. 거기서 데커드는 화를 내죠. 이런 게 어딨냐? 왜 기억을 왜 넣느냐? 네. 거기서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데커드가 화를 내자 타이렐 회장은 답변하기를 more human than human. 사람 이상의 사람이란 겁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같이. 아, 예. 그게 타이렐 코퍼레이션의 모토다. 상업적인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는 레플리컨트가 갑자기 깨어났을 때 문제가 생긴다. 네.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넣어주는 거다. 그리고 그랬을 때 훨씬 더 안정된 성격이 되고 통제하기가 쉬워진다.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태 신앙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어떤 있겠네요. 기억을 넣는지에 따라서 네. 크게 바뀔 수 있는 내용이죠. 네. 결국 레이첼은 레플리컨트라는 게 밝혀졌는데 네. 문제는 자신의 기억과 대치되는 현실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타이렐 회장의 조카 딸로 잘 자라온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커드라는 막 무지막지한 깡패 같은 형사가 오더니 무슨 테스트를 하더니 네. 알고 보니 넌 레플리컨트였다. 엄청난 쇼크를 먹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죠. 당시 나한테는 기억이 있다. 나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한 거 있다. 네네. 라고 하니까 바로 데커드가 당신 어렸을 때 무슨 기억이 다 있지 않느냐. 자기가 평생 남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자기만의 기억을 데커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당신은 로봇이고 인조인간이고 당신이 갖고 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은 누군가 다 심어준 거다. 라는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억은 모두 예를 들면 전부 데자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면 뭐 누구 다른 사람의 기억이라거나 아니면 네. 저기 어떤 소설가가 만들어낸 기억이라든가 네. 당신의 추억은 그런 가짜야. 당신의 기억은 다 지어진 거야. 네. 당신 게 아니야. 그럼 난 누굽니까? 자,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되는군요. 예. 네. 여기서 레이첼은 자기가 레플리컨트라는 사실을 깨닫고 심각하게 절망을 하고 울게 됩니다. 근데 왠지 모르지만 네. 심각하게 절망에 빠짐과 동시에 네. 심각하게 사랑에 빠져요. 아, 또 헐리우드. 네. 그래서 데커드와 사랑을 하게 되는 네. 거죠. 이들의 이야기, 또 거기다 이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구로 잠입한 로이 베티라든가, 네. 그런 레플리컨트들의 입장에서 또 기억은 어떤 건지, 그들은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또 역시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수에 빠진 눈빛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는 레이첼의 그런 모습, 소손님 올려주셨고요. 일러스트도 올려주셨습니다. 저 일러스트 참 멋있네요. 근데 사실 저 레이첼은 저 장면보다 네. 나중에 데커드를 찾아와서 거기서 이렇게 흔한 플롯이죠. 네.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가 올리면서 머리를 풀어헤치는 장면. 아. 그 장면이 훨씬 더 아름다웠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예. 청라에서님, 시온영의 묘하게 슬픈 얼굴이 생각납니다. 슬퍼요. 굉장히 네. 슬픈 눈빛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은당님도 환영해 주셨고요. 선마님, 블레이드러너 찾아봐야 되겠어요. 심오한 철학의 세계관이네요. 하셨습니다. 뭐 한번 보시면 결코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사도요한님, 조선왕조 500년 실록을 구전으로 한다면 이런 엄청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저 심청전 완창 뭐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겠네요. 블루맨님의 얘기를 끝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8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일본 문화하니까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사라, 도쿄타운. 예. 이거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물동님, 다음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